저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니라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순차적으로 발행되는 미국 국채를 소화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은 7월에 금리를 0.25%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표면적인 이유는 강한 고용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일자리 증가세는 견고하고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금리 인상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의 금리 인상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인플레에 대한 보험적인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만 생각한다면 미국이 지금까지 계속 금리를 올린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면 7월까지 계속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연준이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될 때까지만 금리를 올린 후에 곧바로 금리 인상을 중단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을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린 후 금리 인상을 중단해왔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4월까지는 물가지수 상승률이 기준금리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반대로 기준금리가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물가지수 상승률은 더 떨어졌는데 기준금리는 더 올라가면서 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만 생각한다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었고 과거 사례에 비춰봐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대량으로 발행되는 미국 국채를 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면 금리를 인상하는 진짜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7월의 금리 인상이 미국 국채를 소화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코멘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미국채 1조 달러가 쏟아져도 소화를 할 수 있는 까닭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투자 전문 매체인 마켓워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를 인용해서 미국 국채 물량이 1조 1,3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500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BMO 자산운용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에 대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국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국채가 비교적 잘 소화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국채가 잘 소화된다는 뜻이고 반대로 만약 금리가 높지 않았다면 미국 국채의 소화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던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니라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발행되는 대규모 물량의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서였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8월에 발표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낮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다음 달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뉴스 매체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가 올랐고 근원 CPI는 4.7%가 올랐습니다. 둘 다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0.1%씩 낮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경제 매체들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하면서 이번 수치는 연준의 9월 금리 인상을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나아가 투자자들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났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다릅니다. 저는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유는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순차적으로 발행되는 국채가 어느 정도 소화가 끝났고 그래서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의 연합인포맥스에 의하면 미국이 금년 하반기에 발행할 국채 물량이 1조 1,3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이미 1조 달러의 미국채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의 대부분이 소화된 상태에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금리 인하를 할까요? 통상적으로 미국은 금리 인상을 마무리한 후 대략 6개월 후부터는 금리를 인하해 왔습니다.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금리 인상이 금년 7월이라면 내년 초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4번에 걸쳐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모르고 하락하던 주가는 2018년 12월 21일 바닥을 찍은 후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7개월 후에 정고점을 넘어섭니다. 그러면 2018년 12월 21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날 미국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0.5%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0.25%만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해인 2019년에는 원래 3번 인상하기로 했던 금리를 2차례만 올리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에 더해서 통화 긴축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냅니다. 즉, 통화 긴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연준이 시장에 보내자마자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 곧바로 상승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작년 10월 23일에 제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이제 주식시장의 바닥이 나왔다고 하면서 주식을 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작년 10월 23일이 언제냐 하면 바로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지점입니다. 정확하게 저점입니다. 제가 바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었던 원인은 연준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주식시장이 하락한 요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연준의 유동성 축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계속했냐 하면 연준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으니까 연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연준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동성이 넘쳐서 인플레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회수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연준이 고백을 한 날이 10월 21일이었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통화 긴축을 완화하는 듯한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는 건 결국 하방 요인이 해소되었다는 신호로 저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21일에 바닥을 확인했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바닥이 나왔으니까 주식을 사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는 유동성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장세는 금융장세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연준에서는 금리를 내리기 전에 통화 긴축을 완화하는 듯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금년 이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강한 상승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준의 통화 긴축을 완화하는 신호에 주목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오늘 드린 말씀은 제 생각일 뿐이니까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